평범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이 됐어요. 목표가 없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왜? 지금 대한민국의 직장을 선택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에 의해 가지고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걸 느꼈어요. 부모님에 의해서 선택을 한다던가, 내 현실적인 상황에 의해서 선택을 한다던가, 음, 그냥 단순히 돈을 잘 번다고 하니까 이걸 선택을 한다던가, 음, 내가 선택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음, 저도 그랬었고, 저도 원래 대학을 안 가려고 했었는데, 부모님이 그래도 집안에 한 명은 대학을 나와야 된다. 이래가지고 대학을 들어갔었던 거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내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남이 이렇게 조종해주는 삶을 살았던 거죠. 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뭔가 내 탓을 하기보다는 남 탓을 하게 되고, 내가 선택해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했으면은 그건 방향만 조금 바꾸면 되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랑 자식의 갈등에서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게 나오고, 자식은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다 망쳤어. 이 얘기가 나오는 게 약간 여기서 좀 선택되지 않았나. 그러면은 우리가 목표를 좀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알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알고 이런 것들을 정하다 보면은 결국 선택의 주체는 내가 되기 때문에 후회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서 실패를 하더라도 실패해서 배우는 것도 있고. 그래서 목표의 중요성이 요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도 있어서 되게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저는 많이 느끼고 있는데, 대표님은 만약에 내가 진짜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목표가 없다고 하면은 어떤 거를 좀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이것도 이제 과거에 대한 어떤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 이걸 보면서 저도 지금 얘기하는 그거를 똑같이 고민 안 한 건 아니었어요. 왜냐면 네, 우리가 목표를 잃을 수도 있고 꿈을 잃을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고 과연 이게 내가 가는 길이 맞냐라는 20대 초반에 하는 갈등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다른 20대들은 연애도 하고 뭐 이것저것 되게 소소하게 뭐 그런 어떤 행동들 제가 그때 룸메이트죠 하우스메이트인가 예. 네, 그때 제가 글렌 베이블리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을 때 되게 큰 집에서 우리가 각자 방을 이렇게 쉐어링하고 이제 살았거든요. 그때 네, 홍콩 애들하고 베트남 애들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근데 홍콩 애들 방에서 자기 여자친구랑 방에서 맨날 그런 영화를 보고 뭐 이렇게 뭐 도박 같은 것들을 하고 뭐 저기 뭐야 뭐 어쨌든 계속 걔네는 즐기고 뭘 해먹고 뭐 이런 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나는 그런 여유가 없는데 난 심지어 음, 마트에 갔을 때 내가 다 생활비랑 내가 벌어야 되고 다 엄마가 한국에서 외국 근로자라서 벌어오는 돈이 얼마나 어려운 돈인 걸 알잖아요. 네, 와, 나는 거기에서 영화를 볼 생각을 그렇게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네, 평소에도 좀 더 양복을 차려입고 그때는 막 다단계 미팅도 다니고 하다 보니까 더 의식 쪽에 더 치우치면서 항상 뭔가 공부하고 영상 찾고 배우고 하는데 그때부터 집착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20대들을 옆에 그 하우스메이트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그 저기 세미나에서 배웠을 때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하고 부자들 어떻게 이런 어떤 이론상에는 배울 수 있는데 근데 내가 어느 정도 그거를 습득하고 나서 사람들이 대부분 20대들 나처럼 살지 않고 있구나라는 걸 내가 발견한 거예요. 왜냐면 네, 나처럼 세미나를 다니고 호주에서도 이런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예, 같은 그죠, 20대라도. 없죠. 네, 근데 막 저기 토니 로빈스가 온다고 그때 내 입장에서 티켓 값이 되게 비쌈에도 불구하고 그걸 VIP 자리에서 막 구매해가지고 그런 세미나에 실제로 어 로버트 키오사키라든가 런 사람들 도널드 트럼프랑 제가 2011년도에 세미나에서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줌에서거나 아니면 네, 저기 인터넷에서 보는 거, 유튜브에서 보는 거랑 세미나에서 직접 봤을 때 내가 그거를 촬영하는 내 자신을 내가 보면서 그 당시에는 내가 그렇게 메타인지가 높지도 않고 그 당시엔 그냥 되게 유명하다고 하니까 나는 본 것 뿐이거든요. 다 외국 네, 사람이잖아요. 예. 맞아요. 근데 그게 나한테 얼마나 운이고 나한테 얼마나 쇼크고 얼마나 나한테는 그게 하나의 좋은 경험이었는지
근데 포인트는 다 나처럼 살고 있지 않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도 다들 그냥 제가 그냥 하우스 메이트처럼 그냥 다들 그렇게 보내는 거였어요. 예. 네. 그리고 다들 그렇게 보내면서 소셜 미디어를 하고 뭔가 뭐 놀러 다니고 뭐 이런 것들을 올리는데, 근데 나만 너무 진지하게 사는 것 같았어 그 당시. 음. 나만 너무 항상 양복을 차려입고 항상 영업을 하고 항상 20대 26살이든 점점 나이가 먹으면서 그 갈등이 항상 있어요. 예. 그리고 내가 왕따 당하는 거, 나는 원래 인기서 내 생일이면 사람들이 네. 옥죽져와 사람 되게 많은데 혼자 생일 세고 막 한국에서도 막 그런 어떤 상황들을 여러 번 겪으면서 과연 이게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라는 식으로 되게 많은 갈등을 했어요. 예. 네.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노력했는데 나는 아직도 원룸에 살고 있지? 왜 음. 우리 집은 아직도 가난하지? 내가 이렇게 의식적으로 개발하고 이렇게 집착했는데 왜 그들이 말하는 성공으로 연결이 안 되지? 왜 내 은행 잔고는 늘 항상 몇십만 원 있었다가도 그 몇십만 원 벌벌 떨면서 나 다음 달 또 생각하고 또 이걸 고민해야 되지? 예. 나도 이런 경우를 20대에 늘 달고 살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생각해봐요. 갭은 되게 커. 뭐 의식은 되게 높은데 내 현실은 어때요? 항상 밑바닥이에요. 네. 이민자고 어디가 취직해도 보험회사에서도 나를 자르고, 예, 쓰지도 않고. 예.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 보면, 근데 내가 왜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운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운이라고 말하기 너무 책임감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자꾸 뭘 좀 더 추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어, 뒤돌아보니까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 온 거는 하나의 희망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가 다단계 빠지면 처음에 왜 빠져요? 거기에서 PPT에서 나오는 게 뭔지 알아요? 당신이 원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네. 좋은 집이냐, 아니면 네. 좋은 어떤 교육이냐, 아니면 좋은 자동차냐, 아니면 네가 함께 하고 싶은 사람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는 그 프리 타임이냐, 아니면 아침에 네가 깨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깨나가지고, 그게 아니라 네가 깨나고 싶은 곳에 깨났는데 돈은 언제든지 패시브 인컴, 리지주 인컴으로 들어오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사는 게 어떤 거냐, 이런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거기에 대한 PPT였던 내용들이 우리가 각인되거든요. 네. 와, 내가 만약 저 전원주택에서 산다면, 내가 만약 저런 자동차를 몬다면, 내가 만약 저런 라이프 스타일을 살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호주에서 내가 자수성가 해가지고 내가 우리 엄마라든가 이런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부양하면 얼마나 좋을까? 나 이런 상상을 처음에 20대 초반에 그게 하나 나한테 들어온 거예요. 그게 뭐냐? 거기에서 PPT에서 이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너가 어떻게 하면 한 달에 월 100만 원, 200만 원씩 더 추가로 벌 수 있을까? 너가 음. 어떻게 하면 억대 연봉자가 될 수 있을까? 이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나한테, 그죠. 그 사람들은 나한테 늘 주입시켰던 건 뭐냐면 혜택이었어요. 너가 어떻게 하면 음.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멋진 고급 자동차를 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어떤 좋은 환경에서 너희 가족들이랑 살 수 있을까? 이런 어떤 혜택에 대한 부분 보여줬는데, 그게 뭐냐면 따지고 보면 무의식적으로 이런 거였어요. 너 어떻게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을까? 저건 다 음. 큰 돈으로 연결된 라이프 스타일이란 그죠. 말이에요. 맞아요. 예. 그래서 목표가 없을 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그 어느 누구든 목표가 없을 때는 네. 심플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을까? 음. 그거를 생각하는 게 덜 틀리는 거예요. 목표가 음. 없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이른다? 목표가 없으니까 산에 들어가야 되겠다. 동굴에 들어가야 되겠다. 목표가 없으니까 뭔가 이렇게 대충 살아야 되겠다. 목표가 없으니까 뭐 뭐라고 하지? live only one life인가? 그게 뭐예요? one 아, 뭐, 아. 욜로, 욜로. 욜로. 네, 욜로. 욜로로 살아야 되겠다. 돈이 자, 꿈이 뭐예요? 목표가 뭐예요? 라고 누군가 물어봤다면, 내가 네. 딱히 떨어지는 답을 못 하겠으면 그냥 큰 돈을 벌고 싶어요. 그냥 이게 차라리 맞아요. 그냥 나 음. 큰 돈 벌래요. 예. 내 위치에서 큰 돈이 다 각자 달라요. 아이스강 위치에서 큰 돈은 1,000억이에요. 예. 1,000억 네. 현금 자산이 있어야 내가 추가로 3,000억 정도 자산가 될 것 그죠. 같다라고 하는 그 로드맵에서 이제 떨어지는. 그게 내가 이번 생에 내가
해결을 못 할 수도 있어, 그거를. 네. 근데 1000억을 목표하면 100억은 될 거 아니에요, 최소. 그죠. 그죠. 100억을 안 되더라도 최소 일반 사람들 생각하는 50억, 몇십억 부자는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드는 거예요, 네. 그냥. 네. 내 입장에서 가장 큰 돈은 어떻게 보면 1000억이 될 수도 있고, 근데 1000억이 되고 나서는 또 내가 1조가 될 수도 있고, 그건 몰라요, 사람은. 예, 이렇게 네. 되다 어떻게 연결될지. 근데 내 위치에서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청소년의 입장에서 큰 돈이 억대 연봉이 될 수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음. 이지훈 PD는 20대니까 20대 입장에서 큰 돈이 뭐, 뭐 50억 될 수도 있고 10억이 될 수도 있고 100억. 각자 위치에 있는 그죠. 제일 좀 측정 불가능한 거에 내가 이걸 얘기하고도 부끄럽네. 할 정도로 큰 돈이 얼마인지를 찍어보면 그게 10억이든 네. 100억이든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걸 얘기해놓고 부끄럽지만 그 다음에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혹시 이걸 만든 사람이 누가 있지? 혹시 이걸 만들려고 하는 음. 사람은 누구지? 혹시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지? 세일즈가 필요하고 마케팅이면 그럼 디테일은 뭐지? 마케팅 중에서도 어떤 마케팅이 하거든? 세일즈는 어떻게 프로세스를 더 짧게 만들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이 프리퀀시에 대한 이 반복성 이거를 이게 전환 속도를 얼마나 빨리 할 수 있을까? 이런 네. 것들을 생각하고 배운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근데 내가 맞아요. 우연히 큰 돈에 대한 부분들을 왜 이거 굳이 벌어야 될까? 큰 돈에 대한 부분들을 벌면 내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대부분 다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음. 드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를 보더라도 와 멋있다 멋있다 하는 네. 게 뭐예요? 내가 정말 멋진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몸값이 얼마예요 하면 1억짜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나는 측정 그죠. 불가능한 몸값이에요. 그럼 측정 불가능한 몸값에서 돈을 만들어 봐라는 거예요. 측정 가능한 음. 돈. 그 네네. 측정 가능한 돈, 나 같은 경우도 그래요. 내가 아무리 밑바닥에서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제품, 제일 최고의 제품을 나는 함께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는 음. 애플을 선택하고 아이폰을 계속 네. 선택한 거예요. 예를 들면. 그리고 네네. 내가 정말 돈 없고 어떻게 없더라도 어때요? 최고의 제품, 자동차도 최고의 제품하고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네. 내가 아마 20대 후반에 내가 벤츠를 내가 전세에 대한 전세금을 뽑아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내가 벤츠를 CLS를 뽑은 것 같아요. 예. 예를 든 거예요, 그냥. 우리 네네네네. 일반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만약에 돈이 많다고 가정했을 때는 최고의 제품하고 함께 하려고 하지, 평범한 네. 제품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 네. 맞아요. 저는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없는 사람이 해야 될 게 뭐냐. 제가 지금 얘기한 프로세스를 한번 쭉 들어보면 아마 좀 정리가 될 거예요. 예, 많이 맞아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리고 또 목표를 또 잡지 못한 이유가 뭔가 작은 거라도 시도를 해보면은 그 다음 목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항상 보면은 행동을 또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 음. 완벽하게 완벽주의 성향이 강하잖아요. 네.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도를 안 해요. 시도를 안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 다음 목표가 생길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큰 목표 안에서도 작은 목표들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표를 좀 못, 그 갈피를 못 잡고 방향성을 못 잡고 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다음 게 나오겠어요. 저희가 이제 콜드콜 같은 거나 이런 것들 할 때도 가장 많이 얻어가시는 분들은 해봤던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까이더라도 해봐야 아, 이 상황에서 내가 뭘 놓쳤구나.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적용을 시켜보고 그 다음에 가가지고 또 해봤는데 거기서 또 다음 스텝으로 넘어갔음에도 또 까였어요. 그럼 이 다음 스텝에서 뭘 내가 놓쳤지? 이래가지고 그 다음 스텝에서 또 대표님이 알려주시면 그거 적용시켜보고 가장 습득이 빠른 거는 결국에 행동이라고 보거든요. 음. 교육의 현장은 행동을 했을 때 나오는 거라고 봤었고 결국에 목표를 못 정하는 이유가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도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의식적인 부분이 너무 커지는 것만 있으면은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리는 거잖아요. 의식을 높여놨는데 내가 행동을 하지 않으면은 진짜 이거 제가 겪었었던 거거든요. 의식이 이만큼 높아져 있는데 음. 모든 사람들이 다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지루하고 맞아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진짜 막 정신이 피폐해질 것 같아요. 나 빼고 다 너네는 못났어 막 이런 느낌이고 내가 진짜 친했던 친구도 아, 얘 왜 이렇게 못났지? 이런 안 좋은 모습들만 계속 보게 되고 집에 들어갔더니 그 내 현실적인 내가 의식은 여 정도인데 내 현실적인 모습을 보면서 와, 내가 왜 이거밖에 못 살고 있지? 왜 이거밖에 못 살고 있지? 계속 맞아요. 나를 늪에 빠지게 하는 거죠. 근데 결국에 의식을 여기까지 높여놨는데 그럼 여기에 가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지? 이거를 행동하는 순간에는 이런 것들이 다 깨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그래가지고 저는 목표도 되게 중요하지만 작은 목표라도 세웠으면 무조건 행동으로 옮기는 거를 이래야 그 다음 목표가 나오고 이래야 극단적으로 생각하고 이래야 극단적으로 뭔가를 행할 수 있는 그 자신감, 그 내 자존심이 되게 높아지는 거라고 봤었어요. 맞아요.
진짜 아, 그거 참 네. 재밌는 게 행동을 안 하고 목표만 쭉 꾸준히 가는 것도 사실 어려워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어렵. 행동을 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아, 행동했기 때문에 당연히 달성한 거 아니야? 당연한. 이렇게 할 수 네. 있는데 또 어떤 경우는 목표는 끊임없이 가지고 희망은 끊임없이 가는데 어떻게 하면 행동할지 모르는 그 완벽주의자들이 있어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특히 소심하고 내향적인 사람들이 그게 어려울 수 있는데 오히려 그거를 믿음을 계속 유지하려고 계속 개발하고 끊임없이 내가 행동을 쬐끔 하더라도 계속 끊임없이 이걸 개발하고 믿음 유지하려고 뭔가를 계속 집착하잖아요. 이런 네. 사람들은 행동을 못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쉽게 행동할 수 있는 거 이 사람 행동 못 하는 성격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네네. 근데 맞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행동을 조금씩 하면서 이제 되는 과정을 어느 순간에 터진단 말이에요. 예. 그 터지기 직전까지 믿음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 믿음을 계속 유지하면서 멈추면 끝나거든요. 멈추면 맞아요. 루저가 돼요. 근데 네. 내가 수년 동안 행동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계속 개발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느 순간 행동을 하는 어떤 계기가 올 수도 있어요. 네. 예. 그게 누군가 코치를 만나가지고 푸시를 엄청 강요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뭔가 내 가정에 뭔가 갑자기 불화가 네. 뭔가 이제 뭐 문제가 생겼어요. 뭐 남편이 뭐 바람 피워서 뭐 이혼 당하게 됐거나 아니면 자녀가 뭐 교통사고 나서 뭐 어떻게 됐거나 뭐 어쨌든 이제는 정말 이제 백도 못하고 무조건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네. 교통사고 나가지고 하마터면 죽을 뻔했는데 죽기 전에 갑자기 천국 갔다 다시 돌아왔는데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뭐 예를 들면 이런 네. 그 네. 어떤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옆에서 주는 자극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행동이라고 하는 건 푸시를 받아. 우리가 다이어트도 그렇잖아요. 네. 방법은 맞아요. 아는데 다이어트 못 하잖아요. 근데 푸시를 네. 받으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근데 거기까지 타이밍 시기적으로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믿음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을 유지하는 거에 있어서 자꾸 잡생각하지 말라. 전 사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잡생각하지 말고 맞아요. 목표가 없거나 흐릿하거나 앞이 잘 안 보일 때는 큰 돈을 벌 생각하고 그냥 난 돈 맞아요. 많이 벌어야겠다. 그냥 정말 짐승선을 그냥 돈만 벌어야 되겠다. 이것만 해도 네네. 덜 틀려요. 맞아요. 사람들이 돈 안 벌 때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음. 오히려 내가 부자 됐을 때도 부자 되고 나서 돈 벌 필요가 없잖아요. 그 사람 네. 돈 안 벌고 바쁘지 않은 순간 그 사람 마약으로 가고 뭔가 뭐 여자로 연결돼서 뭐 잘못되거나 뭔가 이제 엉뚱한 변태짓을 해가지고 뭐 뉴스에 나가지고 명예를 훼손하거나 어쨌든 뭔가 문제가 생겨요. 부자라고 맞아요. 해서 더 돈을 벌어 부자라고 해서 돈을 멈추는 게 아니라 더 돈을 벌어야 돼요. 안 그러면 오히려 부자가 그 위치에서 결단하는 게 일반 사람들의 위치에서 결단하는 것보다 더 어렵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을 아마 어떤 사람은 공감하지 못할 수 있는데 내가 중산층 됐을 때 뭔가 나가 콜드콜 해야 된다는 거랑 완전 밑바닥에서 아무런 어떤 그런 어떤 백도 없고 능력도 아무것도 없었을 때 뭔가 결단하는 거랑 중산층에 있는 사람 결단하기 더 어려워요. 그럼 부자는 맞아요. 어떡하겠어요? 더 심각하겠죠. 예.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부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지금 부자고 한 100억 정도, 200억 정도, 300억, 뭐 1000억 부자라면 내가 어떻게 하면 1조 자산가가 될 수 있을까? 이거를 향해서 또 달려야 돼요. 예. 중산층 입장에서 내가 겨우 뭐 한 10억, 20억을 모아놨어요. 예. 그리고 내가 월 한 1000만 원 지금 벌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월 1000만 원에서 월 3천만 원, 월 1억을 벌 수 있을까? 이거를 계속 네. 생각하면서 그거를 바꿔가야 내가 병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정신병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 없을 때 가장 현명한 생각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큰 돈을 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큰 돈을 만들기 위해서, 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뭘 바꿔야 될까? 뭘 추가해야 될까? 뭘 놓치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음. 끊임없이 오히려 배우는 쪽에 집중하면 어쨌든 우리 시간은 지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어떻게 시간을 내가 그 안에서 조정하고 만들어 갈 거냐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목표 없는 사람들이 아마 오늘 이 얘기가 되게 클리어하게 연결될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맞아요.